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개념의 정석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방정식의 활용, 그 중에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유형별로 일단 쭉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또 중학교 1학년 내용 중에 뭐가 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있죠. 이제 1차 방정식에서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을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차 방정식의 특수해에 대한 영상으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은 방정식과 항등식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방정식과 항등식을 일단 공부한다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일단 등식이라는 걸 알아요. 등식. 등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등식은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에요. 등호. 그러니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우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등식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등식이라면 우리가 어떤 항들을 이항하면서,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 실제로 대부분의 목적은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게 대부분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풀어내면, 그죠? 이 푼다라는 방정식이죠. 거기서 해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냥 식이 보이면 마음대로 막 등식을 만들어서 막 x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2x 플러스 4는 0이다. 뭐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있으면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를 찾을 수가 있죠. x는 마이너스 2,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기초가 많이 약한 경우에 이게 등식인지 이게 다항식인지, 그죠? 그런 걸 구분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2x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이거는 이 2x 마이너스 4가 어떤 값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2x 플러스 4는 0, 목표치를 0이라고 하면 2x 플러스 4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길 수 있는데, 2x 마이너스 4라고 적혀 있는 거는 2x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를 찾는다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죠? 그냥 무의식 중에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2x-4는 0,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는 0을 붙여서 등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중2, 중3, 뭐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죠? 인수분해를 하여라.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러면 인수분해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놓고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두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기초가 부족한 거죠. 원래 식은 이게 얼마냐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식, 자 다시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등식이다. 부등식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등식인 거죠. 자 그러면 등식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등식의 성질 4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등식을 알고 있습니다. 성질을.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방정식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 방정식이 뭡니까? 깔끔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또 이러겠죠. 뭐 등호가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방정식의 정의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는 그죠? 미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x를 많이 쓰죠. 그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도 돼야 돼요. 거짓도 되는 등식. 자, 그러면 방정식이 되려면 일단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니까 미지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미지수가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고 또 어떤 경우 x의 값이 어떤 경우에는 거짓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방정식이 있습니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방정식의 정의에 맞는지 봅시다. 미지수가 있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는 0인데 이것을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그러면 x를 마이너스 2를 이 식에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참이죠. 참이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찾은 거예요. 미지수 x가 있고 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거짓이 되는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 자 내가 마음대로 자 x는 2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됐죠. 4 플러스 4는 0이 아니죠. 그죠? 4 플러스 4는 0이 아닌데 x가 2이면 4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x가 2일 때는 거짓인 겁니다. 자, x가 2일 때만 거짓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을 1차 방정식에는 만족하는 수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수에 대해서 이 1차 방정식은 그 수를 대입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그게 무수히 많다 적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게 이 방정식의 정의에 맞으니까 이는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고 혹은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정의를 알아야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자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정식은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등식은 그죠?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거짓이 되면 안 되고 참이 되는 등식이다. 방정식의 범위보다 좁은 거죠. 참이라는 부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은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럼 예를 들어 드려야죠. 여기 등식으로 제가
방정식 설명한 것처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2. 선생님 같은 식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게 항등식인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얘가 모양이 좀 다르지만 분배 법칙 쓰면 2x 플러스 4 되죠?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인 거예요. 그게 항등식인 겁니다. 같은 식이잖아요. 같은 식이 항등식이라니까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다. 왜냐? 잘 봐요. 자, 여기에 x는 같은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여기는 1 넣고 여기는 2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x에는 같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0이면 00 되니까 4는 4다. 4는 4다. 항상 참이죠. x가 100일 때 204는 여기도 204죠. 식이 같으니까 당연히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x에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지죠. 자, 그럼 미지수 x 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아지니까 얘는 항등식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등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죠? 좌변과 우변을 같도록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동류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류항이 뭡니까? 라고 내가 물으면 역시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못했다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동류항 설명하지 않을게요. 책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동류항이 있으면 2x와 2x가 동류항인 겁니다. 4와 4가 동류항이죠. 상수.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말은 동류항끼리 같다라는 말이에요. 동류항끼리 같다라는 말은 1차식에서는 x에 대한 개수가 같아야 하고 x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x는 x끼리니까 개수가 같아야 하고 상수끼리 같아야 한다. 이렇게 더 나누어서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같다. 자, 동류항끼리 같아야 한다. x의 개수가 같아야 하고 동류항이 같으려면 상수항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예제를 풀면 됩니다. 풀어보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이 예제는 특정 문제집의 유형편에서 상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쉬운 거죠. 자, 예제. 자, 5x-6은 -a 걸로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항등식이다. 항등식은 미지수 x. 여기에는 그죠? 생략되어 있는 게 이런 말이에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고 a는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b가 없네? 문제를 잘못 썼나요? 네,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생략하고요. 자, 플러스 bx. 자,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때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항등식 자 공부한 대로 이야기하면 자,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한다 그랬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한다.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풀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좌변과 우변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은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죠. 가장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고 우변은 아직 동류항끼리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죠. 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지금 기초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세요. 앞에 플러스 bx. 자, 이 상태도 아직 가장 간단한 게 아니죠. 그죠? x 함끼리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x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고 빼기 3a. 자, 여기까지 안 나오면 물론 아주 지금 기초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지금 방정식을 풀 때가 아닙니다. 앞에 다항식 계산 다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좌변과 우변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하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류항끼리 같아야 한다는 말은 x에 곱해져 있는 개수끼리 같아야 하고 끼리 같아야 하고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야 합니다. 상수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부호를 표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5와 x 앞에 개수가 5잖아요.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이것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야 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모르지 나도. 모르지. 이거 구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죠. 그죠? 딱 보면 2, 3은 6이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되면 되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가 2잖아. a가 2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5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 b는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2 있으니까 b는 7 돼야 되죠. 7. 그죠? 그래서 b는 7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구하라고 한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이게 답이니까 4 플러스 49는 53. 그래서 답은 53입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막 허리가 좋아서 막 계산 과정 막 생략하고 이렇게 등호 안 적고 막 여기 풀었다 저기 풀었다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 다 고쳐야 돼요. 등호 써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해서 찾아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간이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풀었지만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면 좋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자와 시계 방정식과 특히 항등식 공부해 봤습니다. 이게 확장이 이제 1차 방정식의 특수해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기보다 뭐 좁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우리 개념의 정석 시간에는 1차 방정식 중에서 특수해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하면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화이팅! 안녕!